때는 10년 전 일이다. 한참 신랑과 사랑이 깊어질 때였다. 또한 그때의 계절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였지만 우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녔다. 그렇게 신랑과 바다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날씨도 덥고 손에서 땀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하고 안락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신랑이 말했다. 우리 에어컨도 나오고 TV도 있는 곳으로 갈까? 신랑의 그 말에 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어서 갈까? 과감한 제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린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치킨과 음료를 사서 가장 가까운 모텔로 향했다. 마침 방도 하나 남아있었다. 모텔 카운터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길을 건네면서 간판불을 꺼야겠다고 혼잣말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지낼 곳은 복도의 맨 끝방이었다. 복도가 꽤 길었지만 시원한 에어컨 방에서 치킨을 먹을 생각에 잔뜩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실망스러움을 감추기 힘들었다. 모텔 건물 외관과 다르게 방 내부는 무척 낡아 보였다. 스탠드형 나무 옷걸이, 작은 TV, 거기다 눅눅한 공기까지. 모든 것들이 기대와 달랐다. 하지만 더위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에어컨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우린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다 치킨 포장을 풀고 폭풍 흡입했다. 그런데 먹는 내내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방 구조는 이랬다. 문 앞에 TV가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엔 침대가 있었다. 우린 TV와 침대 사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난 문을 등진 채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싶어졌다. 어떤 누군가 소리 없이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돌아봤을 때 보이는 건 갈색 문뿐이었다. 그냥 신경 쓰이는 기분일 뿐이라며 애써 무시했다. 치킨을 다 먹은 신랑이 내게 말했다. 나 먼저 씻고 올게. 신랑이 욕실에 들어가고 난 TV를 보면서 남은 치킨을 먹으려 했다. 그런데 자꾸만 문 쪽이 신경 쓰여 힐끔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에 축 늘어진 검은색의 형상이 보였다가 사라진 것이다. 너무 놀라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을 빠르게 굴려 방 안을 살폈는데 사람은커녕 검은 옷조차 없었다. 문도 단단히 닫혀 있었다. 헛것을 본 거라 나 자신을 달래며 다시금 TV에 집중하려 했다. 그런데 문을 스치듯 바라본 순간 그 검은 형상이 또 보였다가 사라졌다. 몸이 얼어붙고 머리끝부터 소름이 돋았다. 눈물이 차오르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그 형상이 또렷해졌다.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문에 목을 매단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때 욕실에서 신랑이 나왔다. 신랑은 방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난 잔뜩 눈물을 쏟아내면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비싼 돈 주고 모텔에 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자고 하면 신랑이 이해해줄까 걱정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헌데 그때 신랑이 갑자기 겉옷을 챙겨 입더니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빨리 나가야 돼. 이유를 물을 겨를도 없이 나도 신발을 신었다. 그리곤 급하게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랑이 말했다. 나도 치킨 먹을 때부터 문 쪽이 신경 쓰였어.
자꾸 눈이 가더라고. 뭔가 얼룩 같은 게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 말하면 네가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냥 참았는데 네가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린 서둘러 카운터로 가서 열쇠를 반납하려 했다. 그런데 열쇠를 방에 두고 나왔다. 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졸린 얼굴로 나온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 난 울먹이며 말했다. 방에서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문에 사람이 목을 매단 것 같은. 내 말을 들은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신랑이 대신에 열쇠를 두고 왔다고 전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붙잡았다. 저기 잠깐만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순간 나는 당황했다. 왜요? 아주머니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아저씨가 밥 먹으러 가서 혼자 있기가 좀 그래서요. 그 말을 들은 신랑이 눈치를 채고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거기서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말해봤자 기분만 나빠질 텐데. 뭐야, 진짜 사람이 죽은 게 맞아요? 언제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린 그날이 있었던 뒤로 충격을 받아 다시는 모텔에 가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모텔이 떠오른다. 그리고 참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도 가끔 꿈속에서 그때 보았던 검은 형상을 본다는 것이다. 꿈속에서 문이 열리고 검은 형상이 나를 향해서 천천히 다가온다. 마치 날 알고 있다는 듯 한 발짝씩 다가오는 그 형상이 나에게 속삭인다. 여긴 내 방인데.